반갑습니다. 25년 동안 50개국가량 돌아다닌 자유여행 전문가 1.5세대 중인의 외출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지에서 매일 올리다 보니 퀄리티가 좀 부족했던 영상들을 정리하여 정보 위주로 올려봅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광고 보고 가실게요 라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우선 여행 경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국가는 모두 12개 국가인데 원래 계획은 15개 국가였습니다. 도중에 경로를 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된 여행 기간도 63일이었지만 실제로는 55일이 사용되었네요. 비행기편에 말씀드리자면 출국편은 그동안 쌓아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아시아나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요. 귀국편은 현지에서 검색하여서 아부다비를 경유하는 에티하드 항공편을 50만원 초반 가격으로 이용하였는데 당연히 이코노미석입니다. 올 때도 비즈니스석을 달라 그랬는데 대기가 안 풀려서 어쩔 수 없이 에티하드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총경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 기준입니다. 항공료는 약 100만원, 귀국편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숙박료는 1박당 약 12, 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700만원가량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경비는 약 600만원인데 입장료나 식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계 약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모처럼 유럽 가서 놀랐던 것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행자들의 의견도 비슷했고요. 예를 들자면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두 사람이서 약 6만원을 잡아야 됩니다. 자기가 재료를 사서 직접 해먹게 되면 식비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은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갔었던 몽생미셸. 몽생미셸까지는 30분 이상 걸어야 했지만 일부러 걸어갔습니다. 영화 속에 있는 듯한 비현실적인 풍경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은 코끼리 바위로 유명한 노르망디 해변의 에트르타. 지금도 그 파란 바다와 하얀 절벽이 눈에 선한 곳입니다. 몽생미셸 가실 계획이면 에트르타는 꼭 넣어주세요. 다음은 벨기에의 브레에입니다. 수로와 꽃 그리고 오래된 유럽 특유의 건물들이 정말 예쁘게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마침 광장에서 진행되는 2차 대전 관련 행사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덜란드의 마르케는 암스테르담을 가면 대부분 가는 곳인데요. 마르케 마을 자체도 정말 예뻤지만 마을로 가는 도로 옆 제방을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방 중간에 버스 정류소에서 내려서 한 구간 정도 걷다 보면 한쪽은 하늘과 땅이 다른 쪽은 바다와 땅이 맞닿아 있는 천국이 이렇겠다 싶은 풍경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독일에서는 포츠담에 있는 상수시 궁전이 인상 깊습니다. 본궁의 계단식 포도원도 인상 깊었지만 오랑제리 궁전 인근의 길과 신궁전의 모습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난쟁이 도시로 알려진 폴란드의 브로츠와프는 난쟁이 동상 외에는 별 거 없다고 여겨지는 도시이긴 합니다만 브로츠와프 성당의 종탑은 꼭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보았던 유럽의 성당 종탑에서 보는 뷰 중 가장 멋진 뷰였습니다. 비엔나는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들 다 간다는 카페 자아도 가보았는데 이름 값인 거 아닌가 싶네요. 블레드는 다른 의미로 기억에 남는 여행지입니다. 유일하게 비가 왔던 곳이거든요. 비만 아니었으면 동화 속 풍경을 볼 수 있을지 싶은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크로아티아의 필리피치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던 곳인데 그래도 풍경을 보다 보면 다리가 아프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트로기르는 스플리트에서 버스로 40분가량 떨어진 도시입니다. 도착했을 때는 괜찮은 곳이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스플리트로 되돌아갈 때 페리를 탔더니 지금도 그 풍경이 생각납니다. 트로기르에서 스플리트로 되돌아갈 때는 반드시 페리를 타야 합니다. 흐바라는 뭐랄까
배삭시 너무 비싸 가지 말까 했는데 현지인이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역시나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비싸긴 한데 가긴 가야 합니다.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아 해안 도시의 종합판입니다. 영화도 또 드라마도 촬영됐을 정도로 멋진 도시입니다. 특히 성벽을 돌며 도시를 보는 코스가 백미인데 저희는 반바퀴 더 돌았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한 바퀴밖에 못 돕니다. 산토리니는 가지 말라는 조언도 들었고 인터넷에서도 그 돈이라면 더 좋은 곳들이 많다는 글들도 있었기에 좀 망설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좋았던 곳들 중 세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메테오라는 제 버킷리스트 중에 있었던 곳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여행에서는 그 전에 너무나 좋은 곳들을 많이 보았었기에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꼭 가보아야 할 여행지입니다. 다음으로 여행의 즐거움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음식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행의 의미는 매일 경험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함으로 해서 오는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디를 가든 현지 음식을 꼭 먹어보는 편인데 이번 여행에서는 여행한 국가가 12개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꼭 먹어봐야만 하는 음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크레페, 벨기에의 와플, 감자튀김, 또 동유럽 몇 개 국가에서는 등갈비구이, 슈니첼, 그리고 굴뚝빵, 또 폴란드 만두인 피에로기와 치킨 둘스프, 양배추 잎으로 싼 고온기라는 전통 음식, 네덜란드에서도 감자튀김 먹었고요. 또 독일의 햄버거, 학센 소시지,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카페자의 자흐토르테와 비엔나 커피, 또 크로아티아의 현지 음식점에서 먹었던 리조또, 오징어튀김, 생선구이, 몬테네그로의 소시지인 체바피, 알바니아의 가지요리, 그리스의 무사카, 그릭 샐러드, 수블라키 등을 먹긴 했는데 그러고 보니 뭐 이것저것 많이 먹긴 했네요. 그런데 얕은 두어 가지를 제외하고는 음식들 대부분이 그렇게 맛있다고 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녀보니 우리나라 조리법이나 음식이 정말로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식사는 주로 누룽지나 채소 볶음 또는 토마토 계란 볶음, 토다리라 그러죠. 이런 것 등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또 점심은 주로 피자나 케밥, 또 햄버거 등의 간편식으로 해결하고 저녁은 이틀에 한 번 정도 현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직접 해먹는 쪽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혼자서 다녔기 때문에 해먹는 것은 컵라면이 유일했습니다. 모두 호텔이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파트 숙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초기에는 한국에서 가져간 라면이나 칼국수, 햇반 등으로 아주 간단하게 먹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서 스테이크나 닭도리탕, 후라이드 치킨, 볶음밥, 삼겹살 상추쌈, 생선 커틀릿, 샐러드 등으로 제법 다양하게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삶은 계란, 과일과 파프리카 또는 빵이나 쿠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먹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밥이나 누룽지가 포함된 도시락을 준비해 먹기도 했습니다. 플리트 비치는 물론이고 미술관에서도 도시락을 먹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 경비가 대폭 줄어들기도 했고 밀가루보다는 소화도 잘 되어 다니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술이죠. 유럽의 맥주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다양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맛과 향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 나라의 맥주들을 마셔봤습니다. 벨기에는 처음이라 기대가 컸었는데 역시나 두벨 생맥주는 한국에서 마실 수 있는 병에 든 두벨에 비한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슬로바키아 맥주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슬로바키아의 이마트에서 구입한 토카이 와인이, 이 토카이 와인 어디 건지 아시죠? 그죠? 헝가리가 유명한데요. 이 헝가리 것보다 훨씬 입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인이나 맥주의 경우 관광지 물가다 보니 식당에서 마실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우리나라보다 비싼 가격이라 살짝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마트에서 사서 마시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별로 잘 먹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 때문에 더운 날에 어쩌다 젤라또 같은 걸 한 번씩 먹은 게 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덜란드에서는 홍차 마을에서 워낙에 추워서 따뜻한 것 하나 마시자 싶어서 셀프로 타 마시는 코코아를 마시기는 했는데 이거 좀 비싸긴 해도 맛은 좋더라고요. 여행 초기가 아니었으면 코코아 가루 여기서 사올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식이 나온 숙소는 세 곳이었는데 산토리를 제외하면 가성비는 뭐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도 공항에서 라운지 이용을 3번 정도 했는데 역시나 자유여행에서 라운지 카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유럽 2개월 여행을 정리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국가별로 여행 정보를 정리하여 종합하여 올릴 계획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